이거 그냥 선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체제를 지키고 자유를 복원해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금 장수가 내상과 외상을 입고 잠시 치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이 장수가 와서 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이 장수의 일을 덜어주고 또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이 탄핵 정국을 이어가면서 마무리는 파면으로 자연인이 되셨습니다. 정치판은 지금 조기 대선 정국으로 치닫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민심이 이 요란한 판과는 다르게 분노하고 피로하고 그리고 윤심을 찾지 못하는 그 대권 후보들에게 혼란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그 자리를 넘보는 것들이 목소리는 크고 말이 많고 헛소리는 짓거리고 있고 어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진심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판을 보시면요. 나경원 의원 출마 선언에 가장 민심을 꿰뚫어 보는 그래 정치의 관록이 좀 느껴지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전 장관 뜬금없는 발언으로 차명진 전 의원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한 선긋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 거론자 홍준표 대구시장. 뭐 매번 대선판에 자주 뵙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도 뭐 매번 대선판에 자주 뵈는 분이라 큰 뭐 새로운 느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반짝하다가 말이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니까 이 민주당 좌파리 진영의 역선택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경선 일자 컷오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 나경원 의원은 좀 두고요. 누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느냐 경쟁하듯 헛소리 짓거리고 있습니다. 개파 정치 이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줄 세우기, 공약 퍼레이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3년짜리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산층이 잘 사는 경제 경자도 모르는 게 중산층을 늘리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아이고 막 됐습니다. 저는 한동훈은 말이죠. 그냥 사탕발림만 얘기하고 있다가 결과는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빤스러날 사람이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현실, 이런 난잡한 현실 속에서 진짜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거론되는 이 사람들 중에 진짜 국민을 향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 정도? 그리고 누가 이 나라를, 체제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킬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막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가장 조용하게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죠. 그렇게 떠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정치에 뭐 메시지를 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진짜 운영해본 사람이죠. 보수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무게감. 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다시 보수의 재건을 해줄 조용한 강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몇 가지 필요점, 그러니까 대권에 나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외교, 행정 뭐 다 해봤습니다.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뭐 해보면 이제 정치에 오랫동안 그 정치 언어를 아시는 분 나경원 의원 보태지면 뭔가 그림이 아름답다라고 해야 되나? 사심 들어갔습니다. 자, 대통령은 연설자가 아니죠. 진짜 정치를 장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 나라 자체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땅 지키고, 나라 지키고, 여기 우리 땅에 사는 국민 지키고,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만이디요. 이겁니다. 국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은 한덕수 권한대행인데요.
자, 한덕수 총리가 말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하버드 최단기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하버드 경제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저기 가라, 이준석. 하버드 학력을 가지고 뭐 십몇 년을 복수 전공했다. 경제학 앞에 써가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2023년 5월에 20날에 10억 내기. 진짜 자신 있었으면요 1,000만 원 내게 합니다. 뭐 그래 알았다 5천만 원 내기 10억 내기 하는 것부터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자 아무튼 그래서 습습습 말 바꿉니다. 2024년 7월쯤에 네이버 프로필이 하버드 경제학이 뒤로 가고 컴퓨터 사이언스 뒤로 갑니다. 경제학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뭐 경제학 학사 전공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은요 학사도 아니고요. 경제학은 지금까지도 400년 가까이 돼가는 하버드 역사상 경제학은 조인트고 나발이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상대로 가장 큰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진짜 하버드의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최단기 대박이다라는 거죠. 경제부총리도 하셨죠. 주미대사도 하셨죠. 국무총리까지 하셨죠. 자, 나라 돈도 컨트롤 해봤고 외교도 컨트롤 해봤고 행정에 삼두마차를 모두 실제적으로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한덕수라는 인물이 워싱턴에서 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트럼프 말 한마디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통화를 했죠. 거기서 트럼프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고 뭐라고 했냐? 뷰티풀 한덕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어가 말이죠. 이 싸구리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미대사를 하시면서 많은 친분 관계, 신뢰를 쌓아온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뷰티풀. 그러고 한덕수에게 대선 나가냐? 당신이 지금 대선을 나가야지 대한민국이 말이야 안전해져라는 뜻을 담았다라고 봅니다. 뷰티풀. 이 말 한마디가 한덕수라는 인물이 세계 외교 무대에서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왜 도와주지 않냐? 왜 메시지가 없냐? 투형 실망했다라고 하지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 쭉 대한민국의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내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그 부정선거, 친중의 세력들의 장악된 반국가 세력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차단했고요. 대한민국의 이 차단된 언론에 세뇌된 이 문의 좀비 좌빨이들이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30들이 깨어난 것은요.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고 그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겁니다. 또 갑자기 가슴이 벅차지는데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중 패권 갈등 속 중간에 이 고래 등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대가리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로는 북핵이 있죠. 북핵의 위협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더 친해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말이죠. 북한을 살짝 패싱하고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위협을 양쪽에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이라는 카드를 조금 만지작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함께 지켜내는 북핵의 위협 이게 깨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오롯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양극화 지금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이 전 정권이 쌓아온 부채를 거의 이제 낮췄죠.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허리띠 쫄라매고 정말 건전 재정으로 대한민국 살려보자라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말이죠.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이 한 번 더 들어선다면 그러니까 문재인이 말고 다시 또 들어선다면 이 좌파 정권에서 이 보수 정권을 끌어내린 것을 다 이슈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알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자체가 좌파 정권이 든다라고 하면 보지 않습니다. 나라간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패싱합니다.
이런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복합 과제를 푸는 사람은 언변이 좋은 정치인 아닙니다. 입만 열면, 아가리만 열면 거짓말 쏟아내는 정치인 아니다라는 거죠. 전략가가 필요하고요. 실무자인 국가관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보고 있는 겁니다. 등 따스고 배부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죠. 어디 가나 여권 내밀었을 때 코리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여권 딱 내밀면 모자 벗어. 자, 저쪽으로 인터뷰 다시 들어가. 입국 자체가 굉장히 힘든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이제 블랙리스트 국가에 이제 한국에 만지작 거려지느냐.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은요. 미국에서 300명의 유학하는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강제 퇴출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요. 이재명이라는 작자가 문재인 다음에 이런 빙시 같은 게 들어오면요. 대한민국 그런 나라로 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저는 한덕수를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좌파들은요, 뭐에 분노하죠? 진실에 분노합니다. 우파들은요, 거짓에 분노하죠. 좌파들이 진실에 분노하는데 지금 좌파들이 이 한 달 조금 남은 50일 조금 남은 이 대선을 앞두고 가장 분노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입이요 전부 한덕수에게 슈슈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는요, 적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정치적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악랄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들어간 겁니다. 다 제끼고.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자 지금 민주당이 주구장창 씹어제끼는 민주당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보수의 후보가 누구냐? 안철수도 아니고요. 한동훈도 아니고요. 홍준표는 거론이 거의 되고 있지 않죠? 나경원 의원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덕수 총리를 가지고 탄핵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해봤을 때 한 3가지로 추려봤는데요. 비호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 없는데 비호감도 없다. 그 말은 쏘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요즘에 호감형입니다. 왜? 할 말 제대로 하고요. 이 탄핵에서 다시 헌재에서 돌아왔잖아요. 기각으로. 그랬는데 이제 무표정하면서 헌재 마은혁 임명하면서 다른 보수의 헌재 재판관들 임명했습니다. 그러고 나 탄핵시켜봐. 더 해볼 테면 해봐.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살짝 호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런 찐찐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좋다라고 하죠. 그런 그 평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2번째로 제가 꼽아본 게 뭐냐면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인데 국민의힘의 색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나라 일만 했잖아요. 중도도 흡수하고요. 수도권 확장성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카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국정을 운영해본 사람입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구장창 지금 씹어 제끼는 거다라고 저는 보죠. 자, 최근에 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게 뭐라고 했냐? 탄핵을 또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견제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저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자충수가 아닐까. 추미애가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죠. 괴롭히면서 어떻게 했죠? 오히려 대권 주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나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와, 그거 하나 남겼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헤어스타일도 변신하고요. 도끼가 좀 있었던 그런 눈빛이 약간 민심을 담는 매력적인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꾼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괴롭히면서 체급이 올라갔고 대권 주자로 뿜뿜뿜. 이번에도 민주당이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보수의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정치인이 아니고 국가의 조력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치를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죠.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실무형 리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부총리도 했고요. 진짜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주미 대사를 지냈습니다. 트럼프와,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라 지금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상관없이 미국에서 쭉 있었던 정치인들과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거치면서 국정을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권까지 거쳤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죠.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600 얼마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이 34,000달러 시대죠. 대한민국의 번영을 봐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더 클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번영해 온 나라에 함께 했던 사람이라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선이 말이죠. 포인트가 뭐냐? 정권만 바뀌는 게 아니죠. 이거 그냥 선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체제를 지키고 자유를 복원해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금 장수가 내상과 외상을 입고 잠시 치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이 장수가 와서 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이 장수의 일을 덜어주고 또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한미동맹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한덕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정말 설득을 가장 많이 해서 꼭 현장에 나오셔야 하는 가장 유력한 카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정치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도 있고요. 그리고 관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게 왜 나냐? 왜?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니 홍콩처럼 자유를 뺏기면 나는 어떻게 하죠? 부자들은 나라 떠나가면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국민들은 정말 개돼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 2030 청년들 가엾지 않습니까? 전 정권이 지금 쌓아놓은 그 부채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재명 같은 저런 빌런이 와가지고 자유까지 뺏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 세대 부모 세대가 이 민주당 지지하고 뭣도 모르고 쪽가이든 개딸질 하다가 자기 자식들 세대에는 이런 짐을 주는데 이거 우리가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면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그것만 한다라고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좀 안전하게 좀 보강시켜 놓고 그 다음 정권 재창출로 다음 분에게 토스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내상 외상 다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대가리 빵꾸난 좌파 좀비들이 뭘 잘못했는지 개몽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간절함이 좀 전달됐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의 시대 누가 대한민국을 막고 또 보강하고 재건할 수 있는지 저는 한덕수 이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지금 보수진영이 꺼내야 할 마지막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픽했던 주제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싸움이 뭐냐? 4강에서 한동훈은 그냥 4강에서 그리고 2강 나머지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통합을 가는 이 플랜이 가장 건강한 플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담아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진영이 꺼내야 할 마지막 정답의 카드는 한덕수인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 TV였습니다.